혹시 이런 적 있어?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카톡 답장은 잘하는데 그게 호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만나면 잘 웃어주는데 원래 성격이 밝은 건지 나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고, 나만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걔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카톡 대화 처음부터 다시 올려보고 있잖아. 맞지?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할게. 카톡 분석하는 거 의미 없어. 문자로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 그건 네 뇌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든. 진짜 상대방 마음을 알고 싶으면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해. 근데 고백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고백 없이도 상대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내가 알려줄 5가지 심리 실험은 심리학 연구에 기반한 거야.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고 상대방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너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어질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오늘 주제 진짜 재밌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심리 실험 5가지.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깨부숴야 할 게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거 떠올려. 자주 연락하면 좋아하는 거다. 먼저 연락하면 관심 있는 거다. 약속 잘 잡히면 호감이다. 근데 이거 다 틀렸어. 정확히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는 절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전부 의식적인 행동이거든. 사람은 의식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관심 없어도 예의상 답장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먼저 연락할 수도 있고, 심심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알려주는 방법은 전부 무의식을 읽는 거야. 무의식은 조절이 안 돼.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라서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을 관찰하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알려주는 5가지는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작은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리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준비됐어?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첫 번째 실험. 미러링 테스트.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야. 성공률도 높고 아무도 눈치 못 채거든. 먼저 미러링이 뭔지부터 설명할게. 미러링은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이야. 심리학에서는 카멜레온 효과라고도 불러. 1999년에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차트랜드와 바르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자세, 제스처, 표정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 한다는 걸 밝혀냈어.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뇌에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거든. 이 뉴런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조하고 싶을 때 활성화돼. 쉽게 말하면 너를 좋아하니까 뇌가 자동으로 너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과 비슷해. 좋아하는 사람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려고 뇌가 알아서 작동하는 거지. 자, 그럼 미러링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 대화 중에 내가 작은 동작을 하나 해봐. 예를 들어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거나 컵을 들어 올리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관찰해. 만약 상대방이 1초에서 3초 사이에 비슷한 동작을 따라 한다면 그건 뇌 수준에서의 호감이야.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야. 1초에서 3초 안에 따라 해야 해. 5초 이상 지나서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건 그냥 우연일 수 있어. 근데 거의 동시에 혹은 바로 뒤이어 같은 동작을 한다면 그건 미러링이 맞아. 한 번으로는 확신 못해. 그래서 한 번의 만남에서 3번 이상 테스트해봐. 다른 동작으로. 처음에는 머리를 쓸어 올려봐. 두 번째는 팔짱을 껴봐. 세 번째는 물을 마셔봐. 만약 3번 중에서 2번 이상 따라한다면 축하해. 그 사람 뇌가 이미 너한테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2022년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 블라인드 데이트 상황에서 심박수와 피부전도 반응이 동기화되는 커플일수록 서로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 미러링은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건 몸 전체가 너한테 끌리고 있다는 신호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냐고. 맞아, 너무 의식하면 어색해져. 그래서 팁을 줄게. 동작을 일부러 하지 말고 원래 내가 하던 동작을 의식적으로 해봐. 평소에 대화하면서 턱 괴는 거 좋아하잖아. 그걸 좀 더 의식적으로 하고 상대방 반응만 살짝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도 안 어색해.
두 번째 실험. 거리 테스트. 이건 정말 강력해. 근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프록세믹스 그러니까 공간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 사람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허용하는 물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이론이야. 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6m야. 이건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거리지.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m. 이건 친구 수준이야. 그리고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야. 이건 연인이나 가족 수준이지. 자, 거리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상대방과 나란히 앉아있거나 서서 대화하고 있을 때 내가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봐. 아주 자연스럽게. 물 마시러 간다거나 폰 확인한다거나 하면서. 그리고 원래 위치보다 살짝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봐.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봐. 만약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거리를 좁혀온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 시그널이야. 뇌가 너와의 거리를 줄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 반대로 내가 물러났는데 그 상태 그대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안타깝지만 편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거리 조절은 100% 무의식적이라는 거야. 본인은 자기가 다가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뇌가 알아서 거리를 조절하는 거지. 2022년에 헤벨과 렌치의 실험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앉는다는 결과가 나왔어.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개인 공간을 조절하는데 호감이 있으면 편도체가 그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그래서 평소보다 가까워도 불편하지 않은 거야. 이 테스트를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카페에서 해봐.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을 때 내가 살짝 뒤로 기대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거야. 그리고 관찰해. 상대방도 뒤로 기대면 그냥 편한 거고. 근데 상대방이 오히려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너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건 너한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싶다는 뇌의 신호야.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정확해. 나도 이 방법 알고 나서 진짜 소름 끼쳤거든. 세 번째 실험. 터치 베리어 테스트.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터치 베리어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접촉의 벽이야.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터치당하면 불쾌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터치당하면 오히려 좋잖아. 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방법은 이래. 대화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살짝 터치해봐. 진짜 살짝이야.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서 팔을 톡 치는 거야. 아니면 저기 봐봐 하면서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거야. 딱 1초도 안 되는 가벼운 접촉이야. 그리고 반응을 관찰해. 세 가지 반응이 있어. 첫 번째, 몸을 움츠리거나 슬쩍 피한다. 이건 안타깝지만 불편하다는 뜻이야. 두 번째, 아무 반응 없이 대화를 이어간다. 이건 너를 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직 호감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거부감은 없어. 세 번째, 터치 후에 상대방도 너한테 터치를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내가 팔을 쳤더니 상대방도 나중에 너 팔을 치면서 웃는다거나. 이게 가장 강력한 호감 시그널이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터치 호혜성이라고 해. 상대방의 접촉을 되돌려주는 건 나도 너와의 물리적 접촉이 괜찮다는 무의식적 허락이거든. 1985년에 연구자 무어가 200명 이상의 여성을 관찰한 연구에서 52가지 비언어적 구애 행동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의 터치를 되돌려주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호감 지표 중 하나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가벼운 터치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돼. 대화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야 해.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 사람은 웃을 때 방어가 풀려 있거든. 그리고 터치 위치도 중요해. 팔뚝이나 어깨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워. 손이나 허리는 너무 친밀한 영역이라 첫 테스트로는 적절하지 않아. 자, 잠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지금까지 세 가지 실험을 알려줬어. 미러링 테스트, 거리 테스트, 터치 베리어 테스트. 이 세 가지만 해봐도 상대방의 호감 여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올 두 가지가 더 강력하다는 거야. 네 번째 실험. 눈맞춤 홀드 테스트.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해. 근데 정확도가 미쳤어. 먼저 배경 지식부터 알려줄게. 1960년대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헤스가 아주 유명한 연구를 했어. 사람이 매력적인 대상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된다는 걸 발견한 거야. 이건 의지로 조절이 안 돼.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거든. 그리고 재밌는 건 동공이 커진 사람을 보면 우리 뇌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거야. 중세 유럽에서 여성들이 벨라도나라는 식물 추출물을 눈에 넣어서 일부러 동공을 키운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이야. 벨라도나가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거든. 자, 눈맞춤 홀드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평소보다 약간 더 오래 바라봐. 보통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3초에서 5초 정도야. 이걸 7초에서 8초 정도로 늘려봐. 2초 더 보는 거야. 근데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미소를 머금은 채로 봐야 해. 무표정으로 쳐다보면 무섭거든. 이때 관찰할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상대방이 시선을 어디로 피하는지.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호감이 있는 사람은 시선을 피할 때 아래쪽으로 피해. 수줍음과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 반면에 관심이 없으면 옆으로 시선을 돌려. 그러니까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시선을 내린다면 그건 호감일 확률이 아주 높아. 두 번째, 상대방의 동공 크기. 이건 밝은 곳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근데 조금 어두운 카페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보여. 너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눈이 유독 반짝이고 촉촉해 보인다면 그건 동공이 확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동공이 커지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니까 반짝여 보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동공을 어떻게 봐, 그걸 실시간으로. 맞아, 솔직히 동공 크기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선의 패턴이야. 눈맞춤을 평소보다 길게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면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면 호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근데 눈을 피하면서도 다시 너를 쳐다보면 그게 핵심이야. 피했다가 다시 보는 거. 이건 부끄러운데 계속 보고 싶다는 뜻이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시선 진동이라고 해. 호감이 있을 때 시선이 상대방과 다른 곳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현상이야. 이건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 다섯 번째 실험. 기억력 테스트. 이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했지. 이게 바로 그거야. 먼저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해해야 해. 사람의 뇌는 하루에 약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 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 뇌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건 감정적으로 중요한 정보야. 심리학에서 이걸 선택적 부호화라고 불러. 자, 여기서 핵심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은 뇌가 자동으로 중요 정보로 분류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는 거야.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한 말은 대부분 단기 기억에서 사라져. 기억력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화 중에 아주 사소한 정보를 하나 흘려봐. 진짜 사소한 거야. 예를 들어, 나 요즘 딸기가 진짜 먹고 싶더라. 이 정도에 지나가는 한마디. 혹은 나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좀 바쁠 것 같아. 이런 가벼운 정보.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만약 며칠 뒤에 상대방이 야, 딸기 먹었어, 이런 말을 꺼낸다면 축하해. 그 사람 뇌는 이미 너를 중요 인물로 분류한 거야. 내가 한 사소한 말을 뇌가 중요 정보로 저장했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아직은 특별한 감정적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정밀한 방법이 있어. 정보를 흘리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평소에 내 사소한 말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역으로 관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2주 전에 모임에서 지나가듯이 한 말을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야. 감정의 문제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뇌가 자동으로 저장하니까.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와도 그냥 흘러나가거든. 여기서 놀라운 연구 하나 더 알려줄게. 기억 저장과 동공 반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야. 사람이 어떤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할 때 동공이 확장된다는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의 동공이 커진다는 건 1. 너한테 호감이 있고 2. 내 말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중 신호인 거야. 네 번째 실험이랑 다섯 번째 실험이 연결되는 거지. 소름 돋지 않아? 자, 이제 5가지 실험을 다 알려줬어. 정리해볼게. 1번 미러링 테스트. 작은 동작을 하고 상대방이 1초에서 3초 안에 따라하는지 관찰. 2번 거리 테스트. 살짝 물러났을 때 상대방이 다시 거리를 좁혀오는지 관찰. 3번 터치 베리어 테스트. 가벼운 접촉에 대한 반응이 거부인지 수용인지 되돌려주는지 관찰. 4번 눈맞춤 홀드 테스트. 평소보다 2초 더 눈을 보았을 때 시선을 아래로 피하면서 다시 보는지 관찰. 5번 기억력 테스트. 사소한 정보를 흘린 뒤 며칠 뒤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 하나 할게. 이 5가지 실험을 할 때 절대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마. 심리학에서는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해.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 미러링 한번 했다고 호감이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해. 근데 미러링도 하고 거리도 좁혀오고 터치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너의 사소한 말도 기억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해. 3개 이상의 실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건 상대방이 너한테 호감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실험들을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어. 너무 분석에만 집중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면 정작 대화가 어색해져. 그러면 상대방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원래 보여줬을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나와. 그래서 실험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해. 미러링 테스트 한다고 갑자기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거리 테스트 한다고 대뜸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전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 그리고 하나 더. 이 실험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야. 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도 있거든. 심리학에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 1968년에 자이언스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건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안 좋다고 해도 꾸준히 좋은 인상을 주면서 관계를 이어가면 호감이 생길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해. 카톡 읽는 시간 분석하고 인스타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하고 스토리 봤는지 체크하고. 근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진짜야. 사람의 마음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야.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몸의 반응을 읽어야 해. 오늘 알려준 5가지 실험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심리 실험이 아무리 정확해도 결국엔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하거든. 이 실험들은 그 용기를 내기 위한 힌트라고 생각해.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면 한 발 더 다가갈 용기를 내봐. 사람의 무의식은 거짓말을 안 해. 동공이 커지고 거리가 좁혀지고 너의 사소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마음이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작은 행동이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누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줘. 분명 고마워할 거야. 나는 제이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